11명의 태극전사가 우승컵 탈환에 나섭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 총 11명의 선수가 본선에 합류를 했습니다. 통합 예선의 결과가 조금 아쉬운데요. 네, 통합 예선에서 한국 선수들이 조금 힘을 내지 못했고 중국 선수들이 정말 너무나도 잘했던 그런 예선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회 정보와 함께 어떤 선수들이 본선에 합류를 했는지 대진표까지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우승 상금은 3억 원입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초읽기는 1분 5회 그리고 덤은 6집 만입니다. 네, 삼성화재배는 특히 32강전을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자들의 조기 탈락을 막고 있어요. 네, 한 판을 져서는 탈락하지 않고 이제 한 조에서 2판을 져야 탈락이 됩니다. 네, 32강전은 오늘부터 3일간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3번기로 11월 그리고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일산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개막식 현장인데요. 개막식과 함께 조 추첨식도 진행이 됐습니다. 삼성화재배는 특히나 이제 개막식 때 다양한 좀 행사들을 많이 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자, 한국의 박정환 선수 A3번을 뽑으면서 구자호 선수와 만나게 됐고요. 32강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A조가 죽음의 조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뭐 다른 기사들도 전부 다 A조가 가장 좀 어려운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조인데 다른 것보다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박정환 선수의 거의 유일한 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천여우의 구단이 있다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네, 일본 용성전과 신인왕전의 우승자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도 A조고요. 디펜딩 챔피언 구자오 선수도 박정환 선수와 같은 조입니다. 네, 아무리 세계 랭킹 1위 박정환 선수라고 하지만 무조건 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최정 선수와 이세돌 선수가 속해 있는 B조도 쉽지만은 않아요. 네, 중국의 스웨 선수와 또 떠오르는 실내 타오실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 역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연 선수와 신민준 선수는 2조에 속해 있는데요. 2조도 죽음의 조 못지않아요. 네, 이 조 같은 경우는 정말 4명의 선수 모두 다 만만치 않은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올라갈까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네. 통합 예선에서 변상일 선수를 꺾은 바 있는 윤성식 아마도 G조에 속해 있는데요. 같이 속한 선수들이 정말 탄탄한 선수들이 속해 있죠. 정말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C조에는 한국의 신진서 선수가 속해 있네요. 네, 보통 이 삼성화재배 더블 일리미네이션 대진표가 나왔을 때 이 소위 얘기하는 꽃조라고 하죠. 네. 그런 조가 한두 조 정도는 보이는데 올해는 정말 단 한 조도 수월한 조가 안 보여요. 일단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신진서 선수가 정말 그나마 조가 조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선수들은 박정환 선수마저도 확실히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장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만큼 전부 다 센 조가 있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커제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편안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2강전 1회전입니다. 한국의 박정환 선수 또 김지석 선수의 경기 2경기를 보내드릴 텐데요. 먼저 박정환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 구즈하오와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뭐 박정환 선수가 랭킹이나 상대 전적이나 뭐 최근 컨디션이나 모든 게 조금 앞서고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박정환 선수가 작년에 구자호 선수에게 패하면서 탈락을 했고 구자호 선수는 박정환 선수를 꺾고 올라가면서 기세를 타서 이제 우승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뭐 만만치 않은 그런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강전은 단판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한국 선수들이 많은 승전보를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32명의 반상 고수가 벌이는 각축전. 한중일의 톱랭커 박정환, 커제, 이야마 유타, 디펜딩 챔피언인 20세 신성 구츠하오. 일찍이 우승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 전통의 강호들과 새 시대를 만들 준비를 마친 새 얼굴의 도전자들.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반상의 별들이 23번째 삼성화재배 왕관을 다툰다. 총 상금 규모 8억 원, 우승 3억 원. 올해는 어떤 명승부와 함께 누가 가장 빛난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최고를 향한 무한 열정.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1회전입니다. 한국의 박정환 선수와 중국의 구지아오 선수의 대국. 네, 각자 2시간에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집니다. 박정환 선수는 항상 세계대회 대진 추첨을 할 때 보면 좀 강자들을 많이 만나요. 네,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추첨이 뭐 조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 저희 중계하는 입장에선 항상 이 박정환 선수 판이 선정이 될 때가 많은데요. 네. 중국의 구지아오 선수. 작년에 삼성화재배 첫 참가였는데 우승까지 해버렸어요. 사실 뭐 강자이긴 하지만 우승컵을 들어올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강자들을 꺾고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네. 특히 결승전에서 이제 같이 이제 자국 내 기사인 탕웨이싱 선수와 대국을 펼쳤는데 사실 거의 졌었어요. 거의 졌었던 대국인데 그걸 정말 극적이게 역전을 하면서 네.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탕웨이싱 선수는 삼성화재배에 유독 강한 선수죠. 네, 항상 밥도 잘 먹고요. 삼성화재배 연수원 가면 네. 뭐 좀 잘 맞는 대회인 것 같아요. 삼성화재 연수원, 뭐 한국 선수들은 물론이고 중국 선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일단 대국을 펼치는 곳은 일산 캠퍼스인데 네. 근데 일산 캠퍼스와 또 8강전과 4강전이 펼쳐지는 사실 예전에는 거의 여기서만 펼쳐졌었는데 대전에 이제 유성 연수원 두 곳이 있잖아요. 근데 네. 선수들은 대체적으로는 유성 연수원을 좀 더 선호합니다. 일단 밥이 맛있고요. 아니, 밥은 제가 볼 때 양쪽 다 맛있어요. 네. 밥은 양쪽 다 맛있는데 이제 일산 캠퍼스는 정말 좀 어떻게 좀 좋게 말하면 너무 바둑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르게 좀 쉴 만한 게 좀 산책 말고는 없고 이제 그래도 대전에 있는 유성 캠퍼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같이 간 동료들끼리 좀 취미 생활을 같이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운동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네. 요새는 뭐 인공지능의 바둑이 대세인데요. 박정환 선수는 물론이고 구주아오 선수도 인공지능의 영향 많이 받고 있을까요? 뭐 최근에는 거의 뭐 안 받는 기사가 누구일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지금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초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서로 결론을 다르게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군요. 네. 왜냐하면은 네. 최근에 이제 들은 이야기가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 있는 중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선수들이 복귀를 하고 좀 검토를 하고 그렇다고 듣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냥 뭐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엘프고라는 걸로 많이 좀 검토를 하거든요. 검토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L4가 처음에는 가장 좀 셌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시합에서 잘 우승하지 못하거든요. 네, 중국 인공지능들이 좀 더 요즘에 성적을 내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네. 가장 재밌었던 일화가 박정환 선수랑 미팅 선수랑 되게 초반에 뭐 신형이 나왔어요. 신형이 나왔는데 박정환 선수가 이제 끝이 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때 복귀를 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 승률 그래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중국 측에서는 중국 측 인공지능으로 돌려봤을 때는 박정환 선수가 나쁘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한국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 이 정도 변화는 서로 5대 5야라고 결론을 내고 실전에 임했는데 실제로는 뭐 중국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이거는 6대 4로 누가 좋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제는 뭐 33 안 나오면 서운할 정도예요. 네. 날일자 걸침에 대해서 이제 손을 빼는 바둑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사실 예전에는 날일자로 걸치면은 거의 뭐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뭐 받아주느냐 아니면은 한 칸 역공 내지 두 칸 높은 역공 어딘가 협공하느냐 뭐 두 가지 정도 중에 하나였는데 네. 최근에는 날일자로 걸치면은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게 이런 식으로 3-3 들어가는 것 아니면 손 빼고 같이 다른 곳 날일자 걸쳐가는 것 이런 바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양걸침을 당했을 때 생각보다는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네, 양걸침을 당하고 이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충분히 흑 입장에서 뭐 둘 수 있다. 그렇게 아프지 않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날일자 걸칠 때 손 빼는 바둑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3-3에 들어왔으니까 어느 쪽으로 막을지 고민을 할 텐데요. 네. 가장 좀 평범한 진행이라면 네. 선수로 처리한 다음에 그래도 날일자 걸쳤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양걸침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순이 가장 뭐 평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실리를 좋아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을 막은 이후에 2단 젖혀서 뒤를 네. 차지하는 이렇게 두는 선수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박정환 선수는 이렇게 두는 걸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여기서도 둘 수 있는 수가 크게 보면 뭐 젖히는 수, 날일자 두는 수, 그냥 가만히 두는 수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 사실 이 수가 가장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 수를 두면 흑이 치받고 젖히고 백이 손을 빼거나 늘거나 아니면은 젖히고 끊어서 이런 변화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둘 때 흑이 역을 붙여서 이곳 나와서 끊는 것이 뭐 이래서 흑이 좋다는 아니지만 꽤 뭐 유력하다. 이 전투가 흑이 충분히 뭐 할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백 쪽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들고 흑이 밀던지 날일자 뭐 한 칸도 있긴 한데요. 어딘가 받으면 손을 빼서 두는 이런 바둑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간명한 형태가 되네요. 지금 물론 또 유행이고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는 느는 수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결론에 가까워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 백이 이제 우상기 쪽 날일자 걸침이 가장 평범하긴 한데 최근에는 이렇게 높게 걸치는 것도 간혹 두어집니다. 네. 사실 높게 걸쳤을 때 예전에 이제 가장 많이 정석이 나오는 것은 이 변화였어요. 이 변화였는데 뭐 흑과 백 서로 둘만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백이 좀 더 활발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더 나오면서 여기를 이제 뒀을 경우에는 흑이 이곳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많이 붙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붙이게 될 때 네. 백이 여기로 그냥 아예 끊어서 서로 맞붙는 형태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좀 사석 작전처럼 진행이 돼요. 백은 여기를 버리면서 네. 뒤에 실리와 상변 쪽 두터움. 흑은 손을 뺀 곳에서 그래도 일단 두텁게 처리가 돼서 뭐 서로 불만 없는 주변 배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정석으로 진행될 때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둘 때도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구자호 선수의 모습인데요. 두 선수는 삼성화재배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네요. 작년만 해도 더블 일리미네이션에서 만나서 그때는 박정환 선수가 이겼는데 같이 두 선수가 32강전을 통과를 해서 16강전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또 구자호 선수가 또 승리를 거뒀고요. 네. 8강전에서 이겼죠. 네. 박정환 선수도 삼성화재배 8강, 4강 문턱에서 참 많이 탈락을 했어요. 네, 박정환 선수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거의 꾸준히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네. 이 대회랑 뭔가 좀 잘 안 맞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꼭 중요한 순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좀 고비를 좀 넘지 못하고 있어요. 늘 제일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선수인데요. 특히 올해 박정환 선수가 정말 좋죠. 그렇죠. 박정환 선수 뭐 개인적으로 네. 개인 대회도 벌써 지금 우승을 몇 개나 하고 그리고 상금 면으로는 정말 뭐 독보적으로 지금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상금이 10억 7천만 원인데요. 네. 만약에 삼성화재배 우승한다면 뭐 연간 최고 상금의 기록 경신이 유력해집니다. 네. 2014년에 이세돌 선수가 14억 1천만 원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는 그거가 너무 컸잖아요. 이제 구리 선수와의 10번기. 네.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박정환 선수가 단일 어떻게 보면은 그 대회 참가해서 네. 벌어들인 상금으로는 한국 선수 중에 거의 최고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3-3을 들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정석도 있긴 한데 이 정석은 100보다는 흑이 그래도 조금 더 네. 두텁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물론 뭐 100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흑이 일단 이곳이 두텁고 나중에 다가가는 것이 너무 흑이 기분이 좋아서 100 쪽에서 좀 네. 잘 안 둬요. 그래서 등장을 안 하는 거군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역시 붙이는 수. 흑은 이을 수도 있고 네. 이 자리를 이제 붙일 수도 있어요. 붙이게 되면은 여기나 뭐 이 정도로 둬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정석입니다. 구자호 선수 오늘 정말
멋쟁이처럼 하고 나왔네요. 아주 잘 차려입고 출전을 했네요. 최근에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중국 선수들은 그래도 아주 완벽한 정장으로 출전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었는데요. 그렇죠.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둑이 중국에선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한 추리닝 복장으로 네, 세계대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게 사실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그래도 네. 이렇게 국제 대회 나올 때는 점점 깔끔하게 좀 정장으로 입고 나오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천야우의 선수 늘 체육복 차림으로 대국을 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대체적으로 이제 통합 예선전 때를 생각해 보면 예선전 때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그렇다고 뭐 너무 편안한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좀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복장으로 많이 대국에 임하고 이제 본선 둘 때는 정장으로 많이 입습니다. 여기서 백이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이렇게 입구자로 둬서 나와서 이제 끊는 수를 가장 많이 보고 지금처럼 두 칸이나 아니면 한 칸으로 이렇게 두면서 단단하게 하면서 여전히 나와서 끊는 것을 좀 노리겠다 그런 수법도 있습니다. 지금 두 칸으로 둔 수 같은 경우는 네. 흑의 약점을 노려서 어떻게 두겠다라기보다는 최대한 발빠르게 좀 실리를 좀 차지하겠다 이런 뜻이 가장 많은 수법입니다. 흑은 그럼 이제 상변으로 향하게 되나요? 흑은 상변으로 향해서 이제 싸울 때도 있고 네. 지금처럼 어깨를 짚고 붙여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백이 우변으로 둔다면 그때 상변으로 두고 백도 보통 상변 쪽으로 많이 둬요. 상변 쪽으로 어딘가 이제 자세를 잡는다면 우변 쪽 다가서서 네. 우변을 압박하겠다. 이런 바둑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흑이 한번 손을 빼고 백이 양걸침을 한 모양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 정도면 흑이 둘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조금 그냥 걸칠 때 안 받으면은 한 번 더 상대가 오면 좀 답답하겠지 이런 거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는 양걸침을 당해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붙여서 느는 순간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백은 사실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세력이라고 본다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 본다면은 양걸침이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선수들이 지금의 뭐 포석이나 지금의 이론을 갖고 한 90년대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무슨 알파고 취급을 받을 거예요. 뭐 알파고가 등장하기 전에도 사실 조금씩은 이론들이 변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바꿔놓지는 못했죠. 근데 사실 지금의 이제 날일자 걸칠 때 손 빼는 것, 뭐 삼삼 들어가는 것 이런 좀 전혀 안 두던 수법들을 제하고는 결국은 바둑을 이기려면 상대보다는 한 수 한 수 두는 게임에서 가치가 높은 수를 둬야 되고 그런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인공지능은 이제 돌의 뭐 능률 이런 부분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수들을 많이 이제 두고 보여줘서 그렇지 사실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지 말라고 배웠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많이 하잖아요. 자, 구자호는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바로 압박을 했는데요.
구자호 선수는 그냥 우변에 이제 붙여서 백이 상변을 지키는 것보다는 여길 하나 교환해놓고 붙여서 상변 쪽에 백이 집 나는 거를 좀 견제를 하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구자호 선수가 지금 뭘 먹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삼성 점심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대국장에 네. 이제 뭐 간단한 과일이나 뭐 쿠키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사실 거의 먹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국 선수들은 간혹 뭐 사탕이나 초콜릿류를 먹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먹는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그냥 안 보이게 그냥 조금 그냥 먹는 거지 정말 뭐 식사를 하듯 그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그마저도 먹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한국 선수들은 진짜 차라리 그게 준비되어 있는 네. 거기로 가서 먹고 자리로 돌아오지, 그 앉아서 상대방의 앞에 앉아 있는데 먹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마시는 걸 제외하고는요. 그 삼성화재배와 아주 인연이 깊은 이름 4글자의 중국 선수는 초콜릿을 수북히 쌓아놓고 이렇게 껍질을 까서 먹는 모습도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요. 탕예싱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근데 중국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한국 선수들보다는 편안하게 먹긴 먹어요. 사실 이 삼성화재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한 6시간 정도 대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볶기까지 하면은 네. 그 정도 걸리죠. 네. 허기가 질 것 같아요. 네, 네, 배가 많이 네. 고파요. 나중에 이제 되면은. 물론 뭐 집중하다 보면은 조금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긴 고픕니다. 여기서 흑은 우변 쪽을 다가가면서 우변 쪽에서 뭔가 전투를 펼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해서 네. 상변 쪽을 막아가서 상변 쪽에서 전투를 펼칠 것인지, 두 가지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선택을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1회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네, 일단 올해 삼성화재배 좀 다른 때보단 각오가 남다른 것 같고요. 계속 전년도, 전전년도 다 중국에게 우승컵을 뺏겼기 때문에 좀 올해는 책임감이 큰 것 같고요. 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삼성화재배는 뭐 제 개인적으로도 좀 좋은 기억도 많이 있고 좀 애착이 많이 가는 대회인데요. 최근에 좀 중국 기사들한테 밀려서 한국 기사들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올해는 다시 우승컵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구자호 선수의 32강전 1회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정말 지난 3년간 중국에게 계속 우승컵을 내줬어요. 네. 네, 저는 선수들이 사실 뭐 책임감을 뭐 갖고 뭐 본인의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네. 너무 부담은 좀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전히 뭐 최다 우승국은 한국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12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중국은 8번, 일본이 2번 우승을 했어요. 한국이 우승컵을 좀 그래도 들어 올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려면 사실은 네. 물론 뭐 결승전 가면은 저희가 뭐 중계하면서 많이 중계하는 선수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예선전부터 중요해요. 좀 같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겼는데 또 강한 중국 선수, 이겼는데 또 강한 중국 선수 이렇게 계속 대진이 붙는 거랑 네. 오히려 뭐 한국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면 중국 선수 입장에서 이겼는데 한국의 강함 누구, 이겼는데 한국의 강함 누구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힘이 점점 이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8강에 갔는데 2대6, 4강에 네. 갔는데 1대3 이런 식이면 너무 부담감을 느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선수들이 또 올해 내가 뭐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데 네. 올해도 그럼 중국에게 우승컵을 뺏기나 이러면 더 부담되고 약간 악순환이거든요. 통합 예선 조금 부진했지만 32강전에서는 잘해주길 바랍니다. 좀 숫자를 좀 만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양쪽을 두고 고민을 했는데요. 상변으로 갔네요. 일단 구자호 선수 같은 경우는 우변 쪽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포커스를 상변에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이곳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백이 지켜서 집 나는 것을 방해하고 지금의 선택의 순간에서도 또 한 번 이제 상변을 둬서 우변 쪽과의 전투가 아니라 상변 쪽에서 중앙 쪽으로 나오는 그런 바둑을 두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고 백은 뭐 평범하게 둔다면 뭐 이곳이나 한 칸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것이고 좀 더 이제 백도 마찬가지로 타이트하게 두려면은 네. 뭐 여기나 여기로 협공을 하면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만약 흙이 두 칸 정도를 벌리면 중앙 쪽에서 물론 흙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포위를 하면서 두텁게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박정환 선수 만약 흙이 중앙 쪽으로 나오면 이런 곳을 이제 젖혀서 우상 쪽 흙을 조금 노리는 모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우변 쪽도 단단하게 만들겠다. 네. 이런 작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두 칸을 벌렸는데 약간 높게 갔어요. 네,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실리보다는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뒀을 때는 위쪽에서 봉쇄를 당할 수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중앙 쪽에 신경 쓰는 수를 두었고요. 흙이 이렇게 높게 와도 백이 중앙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중앙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두다 말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뭐 이렇게 눌러간다든지 이런 수도 둘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박정환 선수는 처음에 이 자리 둘 때부터 흙이 어디론가 벌리면 무조건 봉쇄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작전을 아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를 딱 둬놓고 자리를 좀 떴네요. 박정환 선수가. 앞으로의 모양을 좀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쉬운 자리는 일단 기분은 좋은데요. 봉쇄만 된다면은 그래도 뭐 백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구자호 선수는 바깥쪽으로 나오기보다는 일단 안쪽에서 어느 정도 확실히 좀 안형을 도모해 놓고 그 다음에 좀 노리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이런 데를 두면 아예 여기를 젖혀 이어서 이 부분이 두터워지면 백이 이쪽에서 눌러가는 거 말고는 뭔가 네. 다른 진행을 생각해 볼 수가 없거든요. 상변 쪽 실리를 좀 차지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백은 뭐 두텁게 둔다면은 지키는 거고요. 하지만 꼭 여기를 이렇게 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둬도 어느 정도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지킨다면 아예 좌상 쪽을 눌러가는 것이 모양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는 두 선수가 그래도
좀 생각 시간에서 어느 정도씩은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곳을 붙이고 한 칸 정도 띄어서 완벽하게 지켜놓은 다음에 다음번에 여길 붙여서 네. 어느 정도 좀 활용을 하는 이런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 지키는 것도 물론 당연히 둘 수는 있지만 뭔가 좀 흙의 의도대로 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아예 그냥 이곳을 눌러가는 것이 네. 두텁지 않을까, 모양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방향은 이쪽 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다른 곳이 정말 뭐 너무 급한 곳이 있다면은 백이 손 빼더라도 어디가 잡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흙이 그래도 여기를 붙여서 나오게 된다면 중앙 끊기는 것과 좌상 쪽 공격당하는 것이 거의 맛보기성이 되기 때문에 좌상 쪽에서의 주도권은 거의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이 만약에 먼저 둬서 우상 쪽을 좀 심하게 압박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의 돌이 움직여야 하는 방향은 그래도 좌상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좌상 쪽을 두는 데 있어서 뭐 그냥 아주 솔직하게 돌과 돌을 연결하면서 뭔가 약간 맛을 보느냐 아니면은 저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날일자를 이야기했었는데 박주환 선수는 이곳을 붙이면서 이렇게 해놓고 손을 좀 빼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보면 사실 백이 득이 없거든요. 네. 득이 없는데 그래도 선수로 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다른 곳으로 손을 좀 돌리겠다. 약간 어느 정도 임시 방편을 해놓고 네. 지금 우변이 가고 싶은 곳인가요? 우변이 막 너무 가고 싶어는 아닌데 딱히 뭐 둔다면 네. 둔다면 그래도 우변 쪽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구자오 선수가 속해 있는 A조. 이번 대회 죽음의 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 일본 용성전과 신인왕전의 우승자인데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네 명의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이길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선수는 네. 시바노 선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천야오의 선수인데 박정환 선수에게는 구자오보다 훨씬 더 싫은 네. 상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박정환 선수가 천야오의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패했었어요. 네. 패하다가 어느 순간 좀 그걸 만회를 했었거든요. 만회를 하면서 이제는 그 어릴 때 천적 관계를 좀 벗어나는구나 싶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와서는 박정환 선수가 훨씬 더 랭킹도 좀 더 높고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좋게 내는데도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6연패인가요? 네,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뿐만 아니라 천야오의 선수를 어려워하는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네. 스타일의 선수죠.
박정환 선수 아주 편안한 자세로 대국을 하고 있네요. 네. 자, 현장의 모습인데요. 구지아오 선수 바둑판 밑에 보면 이것저것 많이 갖다 놨어요. 네. 아, 지금 좌상기 쪽을 붙여서 뒀네요. 네. 자, 수순 중계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자가 제가 앉아본 바로는 그렇게 막 넓은 의자가 아닌데 자세가 굉장히 편안해 보이네요. 네. 워낙 장시간 대국을 해야 되니까 뭐 본인이 편안한 자세로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것이 실제 이제 대국 화면이고요. 네.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복기로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판을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초반이라서 그리고 선수들마다 약간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가 위에 있으면은 좀 앞으로 많이 안 나오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네. 워낙 또 바둑에 집중하다 보고 승부처가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좀 앞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1,000원까지 가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네. 박정환 선수가 이곳을 붙였다는 것은 역시 치받으면 한 칸 정도 뛰어서 지킬 수 있는 수들 중에서 가장 단단하게 지켜놓은 이후에 네. 나중에 여기를 붙여서 이걸 선수하고 그리고 또다시 좌상기도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좀 느려 보이지만 다음번의 수순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흙은 지금 그 모양 만들어주기 싫은 건가요? 흙은 그러니까 선수를 좀 잡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치받고 손을 빼는 게 선수를 잡는 방법이고 네. 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당하는 것이 만약에 좀 기분이 안 내킨다 싶으면은 후수를 뽑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늘어두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입니다. 흙은 그래도 치받아서 좀 선수를 뽑자고 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흙이 갑자기 저길도 놓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곳을 나오자고 할 리는 웬만하면 없고요. 이 교환이 뭐 득이 없기 때문에 흙은 치받느냐 느느냐 뭐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집으로만 보면은 여기로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백이 선수로 굉장히 깔끔하게 어느 정도 막아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집으로는 좀 이득일지 몰라도 흙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치받아서 확실히 받게 하느냐 아니면은 늘어서 백이 손은 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노릴 수 있게 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해설하면서 지금 옆에 있는 노트북으로 이제 다른 바둑들도 일단은 다
중계 화면을 틀어놓긴 했어요. 틀어놓긴 했는데 정말 최근에 이제 그 유행을 네. 알 수가 있네요. 양걸침 안 나온 바둑이 거의 없어요. 네, 33과 네. 그러니까 이 바둑과 비슷합니다. 33 침입과 양걸침이 안 나온 바둑이 거의 없습니다. 양걸침을 했다는 자체가 3-3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날일자를 걸쳤는데 손을 빼고 뭐 3-3에 들어가는 바둑이 그만큼 지금 최근에 대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정말 세계 대회가 열릴 때 같은 포석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구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네. 뭐 특히나 어린 선수들은 더더욱 유행에 좀 민감한 수를 많이 들고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좀 어린 선수들이 물론 뭐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은 뭐 알아서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공부 방법을 달리하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그 좀 인공지능의 수에 흔히 말하는 뭐 좀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고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치받을 때 백은 한 칸 정도 띄어서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네. 먼저 붙여서 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주면은 여기 두는 것을 아예 그냥 두지 않고 바로 자상 쪽을 둬서 이렇게 막는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도. 치받을 때, 붙일 때 이곳을 두면은 흑은 중앙 쪽으로 나올 수 있지만 백은 흑의 이제 안형을 없애면서 같이 나오는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치받았고요. 이제 박정환 선수가 한 칸 정도 띄어서 지킬 것이냐 아니면 붙여서 좀 바꿔치기를 생각하느냐 두 가지 중 이제 하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정환 선수 일단 굉장히 두텁게 오늘 바둑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선택한 수가 저곳을 지키는 수 중에서 네. 거의 가장 두터운 게 아닌가 아,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모양은 이제 일단락이 된 건가요? 그렇죠. 흑도 더 이상 뭐 받지 않더라도 네. 사활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받는다면은 여기 막히는 게 싫어서 이곳을 받을 수도 있긴 해요.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긴 하는데 네. 여기보다는 그래도 우측 쪽이 구자호도 오늘 단단하게 두네요. 구주아 선수 그러니까 이곳을 지키는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완전히 막히지 않겠다 그런 뜻이긴 한데 네. 실리로 엄청나게 민감한 수를 두었습니다. 원래 기풍이 어떤 편인가요? 원래 기풍은 오히려 박정환 선수와 구자호 선수 이렇게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박정환 선수가 실립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구자호 선수가 실리로 좀 밀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작전을 세운 것인지 유독 좀 실리에 민감한 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구자호 선수는 원래 그냥 두텁게 그러니까 판을 전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구자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약간 불리했을 때 정말 그 수익기로 버텨내는 힘 이게 진짜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년에 박정환 선수가 한 판 진 것도 네. 초반 중반까지는 확실하게 좋은 흐름으로 되다가 구자호 선수가 굉장히 찜찜하게 계속 잘 버티자 거기서 좀 흔들려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게 이제 하나 이제 재미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구자호 선수가 여길 두고 자리를 떴잖아요. 사실 만약에
꼭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상대가 앞에 앉아 있으면 이수를 바로 안 둘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는 선수로 교환된다 하고 이 다음에 내가 어디를 둘지를 수익기를 하니까. 네. 근데 지금 구자호 선수가 자리를 떴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건 악수도 아니고 어차피 둬야 되니까 그냥 바로 두는 거예요. 네. 상대 시간을 가게. 이런 게 좀 선수들이 좀 미묘한 대국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심리전인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너무 그냥 뻔한 선수 활용 같은 게 하나 돼 있을 때가 있거든요. 금방 돌아왔네요. 네. 중계하는 바둑은 따로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되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화장실이 조금 멀어요. 그렇죠. 약간 더 멉니다. 네. 여기서 구자호 선수가 바로 착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막는 거 말고 네. 역일치 받아서 넘어가면 맞게 되면은 이건 약간 선수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이을 때 손을 뺄 수가 있어서 네. 지금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나은지 둘 다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백이 여기가 뭐 진행된다고 해서 흑을 노릴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백이 여기 붙인 수의 의미는 흑이 후수로라도 넘어가는 끝내기를 내가 선수로 없애놓겠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좌상 쪽은 몇 수 후면은 어느 정도 확실히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박정환 선수의 다음 어느 쪽으로 손이 갈 것인지가 굉장히 네. 이제 궁금해지는 장면이고요. 우상 쪽을 뭐 이런 곳을 두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악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을 때 많이 두는 수법이 그냥 건너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은 아마 중계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 붙이는 수도 가끔 나옵니다. 네. 여기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좌상을 진행시키면서도 다음 슛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을 텐데요. 되게 무난하게 지금 좌상 쪽을 이렇게 지금 눌러가서 두려고 하네요. 물론 여기도 당연히 이제 한 수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박정환 선수의 작전은 뭐 일관된 두터움이네요. 보통 이렇게까지 좀 두텁게 두진 않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유독 두텁게 두네요. 지금까지의 수순만 놓고 만약에 제가 중계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기보만 보면은 네. 저는 무조건 흑과 백을 다르게 지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박정환 선수가 흑이라고 네, 생각을 박정환 선수가 보통 아. 실리를 좀 더 차지하고 네. 구자호 선수가 좀 더 두텁게 두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거는 뭐 정환이가 실리로 좀 차지를 했구나 막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여기서 흑백을 선택하라면요? 개인적으로는 흑을 잡고 싶어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활발한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박정환 네. 선수가 뭐 뒀던 수 중에서 뭐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뭐 딱히 그런 수는 또 없어서 네. 당연히 바둑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도 물론 구자우 선수의 대국을 많이 보겠지만 어제 이제 대진 추첨이 있었잖아요. 네. 밤에 숙소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 상대의 바둑을 좀 기보를 보나요? 그거는 정말 선수들마다 좀 달라요. 이렇게 보는 선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인터넷 대국을 하는 선수도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최근 기보를 보는 선수도 있고 그렇군요. 아니면은 뭐 시합 전에 머리 아프게 뭐 그러냐 하면서 그냥 뭐 아예 책을 보던지 네. 산책을 하던지 그렇게 쉬는 선수도 있고 정말 다 다릅니다. 박정환 선수와 구자우 선수의 삼성화재배 32강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1회전. 이번에는 김지석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대는 중국의 렌샤오인데요. 정말 이 대국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죠. 자, 지금 잠시 뒷모습이 보였던 선수 박정환 선수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중계 대국은 같은 곳에 있으니까 네. 예. 잠깐 뭐 화장실을 가면서 좀 볼 수도 있고요. 자, 김지석 선수도 100번입니다. 뭐 렌샤오는 탕웨이싱이나 구즈하오 뭐 이런 선수들처럼 크게 한 방을 터뜨리진 않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선수죠. 그렇죠. 네. 한국 선수가 지금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는 뭐 구자오 선수도 그렇고 다들 강한 선수들이고요. 그 렌샤오 선수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 우승은 없어도 네. 정말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그리고 중국 내 자국 내에서 꾸준하게 성적을 올리는 그런 기사입니다. 기풍은 어떤가요? 렌샤오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모양이 좋은 바둑을 둔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번뜩이는 감각 이런 수들을 좀 잘 보여줍니다. 자, 김지석 선수도 역시 이 김지석이라는 이름 석자를 다시 한번 각인하게 해준 대회가 삼성화재배인데요. 굉장히 좀 렌샤오 선수가 약간은 독특한 그런 모양을 들고 나왔네요. 보통 화점과 소목이 있다면 굳힘을 하라고 하면은 네. 화점에서 굳히는 것보다는 보통 소목에서 굳힘을 선택을 하는데 네. 오히려 소목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화점에서 날일자로 굳혔습니다. 딱 두 수로 굳히는 모양이라면 소목을 굳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확실하게 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목에서 날일자로 굳히면 거의 확실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화점에서 날일자로 굳힌 것은 백이 뭐 이곳을 들어가든지 뭐 쉽게 이렇게만 들어가더라도 수는 바로 나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소목에서 굳히라는 것이 이론이긴 합니다. 지금 같은 장면에서도 원래 정석은 여기를 받는 건데 최근에는 그냥 받는 것보다는 뭐 손을 빼서 이곳을 두던지 아니면은 여길 바짝 다가서서 두던지 이런 네. 수들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정석이 완성이 되는 경우는 요새 드물겠네요. 네, 거의 나오지 않아요. 방금 전에 이제 박정환 선수 바둑에서도 보셨듯이 역시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진행은 3-3에서
백이 다르게 두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두는 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김지석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보다는 인공지능 바둑을 그렇게 연구를 하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제가 말을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알파고 바둑은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네. 그 이후에 나온 인공지능의 바둑은 별로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알파고 최고 마지막 버전 바둑과 네. 알파고끼리 둔 바둑은 진짜 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행하는 인공지능의 바둑이나 아니면은 뭐 복귀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같은 인공지능인데 좀 차별하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해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덜 보는 것뿐이지 안 보진 않죠. 네, 아예 안 보진 않은데 네. 이제 다른 선수들은 거의 뭐 공부를 그걸로만 한다면 네. 김지석 선수는 그러진 않습니다. 김지석 선수도 올해 컨디션이 괜찮은데요. 올해 잘 하고 있죠. 뭐 네. 조금 작년과 뭐 재작년 약간 좀 성적이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잠깐 보이긴 했었는데 네.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저하기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진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 진행 같은 경우는 바꿔치기 모양인데 보통은 흙이 이 바꿔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귀를 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뚫려도 괜찮은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네. 백이 괜찮다고 봐야 돼요. 좌하기만 넣고 보면. 근데 이제 렌샤오 선수 생각은 아마도 여기 하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여기를. 이곳을 두텁게 해놓고 우변 쪽을 다가와서 전투가 시작이 되면 이 돌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아마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뒀을 때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수가 지금 이곳을 밀었네요. 여기에 밀면은 정말 뭐 누가 유리한지 알기 힘든 이런 전투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석처럼 생각하고 두는 진행이고요. 네. 이거 아니면 여기 둘 때 늘고 이돌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한 점을 훗으로 제압하는 이런 진행도 있습니다. 이 바둑은 초반부터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시작될 확률이 높겠네요. 왜냐하면 우하기 진행 자체가 흑과 백이 전투를 뭐 서로 피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흑은 좌하기 부분적으로 실리를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변 쪽을 좀 압박을 하겠다고 뒀고 김지석 선수도 뭐 다르게 이제 좀 안전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 뭐 한번 싸워보자 지금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둑이 굉장히 급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차단을 하면서 뭐 쉽게 정리될 만한 전투가 아닐 것 같은데요.
렌샤오 선수 입장에서는 우상기도 내돌이 있고 네. 좌하기도 여기 내돌이 있고 그런데 끊어서 싸우니까 당연히 흙이 싸울만 하다고 김지석 선수 생각은 뭐 좀 내가 어려워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이 돌이 뭐 잡힐 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행마를 하면서 여기도 이런데 이제 돌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고 네. 우변도 결국은 내가 지우면서 중앙 쪽으로 나갈 테니까 좀 힘들어 보여도 결국은 둘만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흑의 지원군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는 자세만 보면은 주도권은 네. 흑이 줄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백이 잡힐 돌은 아니거든요. 양쪽 모두. 그냥 어려운 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렌샤오 선수가 우변 쪽으로 늘은 것은 좀 더, 나는 우변 쪽을 좀 더 노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백이 여기에 계속 신경을 쓰면은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집을 차지하면서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 입장에서는 우변 쪽을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뛰면서 두고 싶습니다.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상대 전적은 렌샤오 선수가 3승 1패로 앞서고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승리를 한 건 김지석 선수거든요. 뭐 만만치 않은 그런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3승 1패 정도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네. 자, 대국 현장의 모습인데요. 김지석 선수가 지금 그렇게 최근에 성적이 좋긴 한데 정말 가장 몇 판만 놓고 보면은 네. 썩 그렇게 기분 좋게 지금 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용성전 결승 2국에서 1국을 승리한 상황에서 2국을 네. 승리하면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2국에서 패하면서 지금 강동현 선수와 3국까지 갔고 그리고 KB 바둑리그에서도 이세돌 선수에게 지금 패하고 바로 네. 갔거든요. 바로 전날이었죠. 네. 자, 일단 하변을 하나 띄워두었고 이제 우변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백은 이제 행마 중에서 사실 여기 느는 것이 선수이긴 해요. 선수고 우변만 놓고 본다면 늘고 젖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괜찮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 느는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두고 싶진 않아요. 흙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변 쪽으로 돌이 오고 또 하변 쪽으로 돌이 오게 되면은 우하 쪽이 좀 많이 압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느는 진행을 최대한 하지 않는 선에서 우변 쪽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수는 이곳의 약점은
여기 나가는 것이 나와 끊는 것 때문에 선수이기 때문에 둘 수가 없고 이곳을 단수 치면은 여기 돌을 오지 않게 하는 선에서 중앙으로 탈출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한 점을 내주고 다시 모양을 잡을 수 있는데요. 아마 백은 흑이 한 점을 잡고 네. 이곳을 둔 다음에 중앙 쪽으로 나가면 쉽게 타개는 되는데 이쪽만 놓고 보면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흑이 빵따냄을 하면서 두터워졌고 우상기 쪽이 그래도 일단은 확정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백이 실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백도 하변 쪽 막으면서 집으로 굉장히 큰 곳을 두면서 여기는 뭐 또 다시 그냥 나가는 이런 진행으로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흑의 진영이었던 만큼 아무래도 주도권은 흑이 잡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보통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는 어느 쪽이 좀 공격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백이 흑을 공격할 돌은 없고요. 흑이 경우에 따라서 하변이냐 우변 쪽이냐 양쪽 중에 하나를 좀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전투의 주도권만 본다면은 흑이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바둑 형세로 본다면 네. 좌기 쪽에 실리로 이득 보는 진행이 선택이 되었고 좌상기 쪽에 돌이 하나 있고 아무래도 좌변만 딱 바둑판을 반으로 갈라놓고 좌변만 보면 백이 훨씬 더 좋잖아요. 조금 그 힘들어 보이는 시간이지만 여기만 지나면은 또 바로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 바둑을 보다 보면은 워낙 뭐 수익기가 세고 자신이 있어서인지 정말 좀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고개를 타는 듯한 그런 뭐 수익기 싸움 네. 그런 바둑을 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소일기라면 손에 꼽히는 선수니까요. 저는 김지석 구단이 낸 이제 창작 사활, 네. 사활책을 좀 보다가 말았어요. 제가 제가 풀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누구를 위한 사활책인지. 그러니까 풀려면은 뭐 네. 사실 풀려면 언젠가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너무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다가 좀 포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소장용인 것 같아요. 네. 세월이 흘러서 진짜 이렇게 수준 높은 사활 문제 책도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 평가될 만한 사활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좀 변화가 나오겠는데요. 미묘한 타이밍에 들여다봤는데 네. 이건 이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아니일 수 있나요? 여기를 단수 하나를 교환을 해놓고 싶어요, 백은. 이 교환을 네.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 교환을 하나 네. 해놓고 두고 싶거든요. 불복만 된다면 근데 일단 무조건 칠 것 같고 흑은 네. 여기를 두 번 둬서 뭐 잡을 자신 있다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굴복시킬 수 있겠네요, 지금은.
당분간은 딱 이렇게 바둑을 보시면은 뭔가 백이 너무 답답해 보인다는 느낌이 한동안은 좀 이어질 거예요. 근데 네. 이어지는데 결국은 하변이고 우변이고 잡힐 돌은 아니거든요. 결국 어느 순간 이게 딱 정리가 되면은 네. 백이 해볼만 한데 이렇게 아마 보이는 바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좀 견뎌야 하는 진행인데요. 그렇죠. 하변 같은 경우는 한 칸 뛰고 여기까지 막아서는 네. 지금은 뭐 공격 대상보다는 오히려 두텁다고 봐야 되고 이제 우변 하나 남았어요. 여기만 타기가 되면은 그 이후로는 백이 뭐 크게 걱정하면서 둬야 되는 바둑은 아닙니다. 일단 이 모양 자체는 답답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흙이 실리를 뭔가 확실하게 차지하면서 중앙 쪽을 이렇게 다 눌러가고 있으니까 네. 백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은 만만치 않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 결국 뭐 이렇게 해서 백이 살았어요. 살고 네. 나면은 흙이 확정가가 여기가 20집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이곳이 10집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여기까지 합치면 확정가가 35이에요. 네. 그러면 백이 이것만 해도 일단 15에 보통 돌 하나 있으면 8집으로 보니까 23에 27, 팩도 여기까지 30집이고 백이 먼저 두고 네. 중앙이 기분은 좋지만 백이 살고 나면은 여기가 흙도 신경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모양이 두터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두텁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기분은 흙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 바둑은 백이 당연히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도 뭐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100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해설이 곁들여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당연히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 흙이 확실히 그냥 기분 내고 있잖아요. 뭔가 네. 우상기도 커 보이고 우아기도 실리 있고 공격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집을 계산해 보고 냉정하게 판을 본다면은 그리고 백이 둔수 중에서 네. 이거는 좀 방향차고다. 이거는 행마가 이상했다. 이런 수가 딱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바둑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김지석 선수는 여기 돌이 어느 정도만 사는 자세가 취하면 바로 여기를 바로 끊을 수도 있고 네. 이곳을 나릴자로 붙이는 거 굉장히 강력해 보여요. 이곳을 나릴자로 붙여서 이거는 축도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수만 치고 뚫어도 이상하니까 여기를 교환을 이렇게 해놓고 네. 나와서 끊는다면은 좀 흙도 신경 쓰이거든요. 모양 자체가. 그런 즐거움들이 좀 남아 있군요. 네. 계속 타이밍을 엿보고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앙 쪽 내가 언제 기회가 생기면 한번 반격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겠죠. 중국의 렌샤오는 87년생, 한국의 김지석 선수는 89년생입니다. 이번 본선 멤버를 보니까 뭐 당연히 서봉수 구단이 가장 최연장자고 그 다음이 류시훈 선수고요. 네, 그 두 선수는 일단 시니어조를 통과를 네.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연장자일 수밖에 없죠. 그 두 선수를 제외하고 얘기를 해본다면 이세돌 선수가 가장 나이가 많더라고요. 뭐 새롭지가 않아요. 너무 당연한 네.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이 바로 이 김지석, 렌샤오를 포함해서 김지석, 이야마, 천야우에 89년생 선수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대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이세돌 선수가 83년생 가장 연장자일 때가 당연히 많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한국의 송아지 삼총사
보니까 속해 있으면 그 다음 그룹이고 네. 속해 있지 않으면은 거의 또 85년생에서 또 89로 뛸 때가 많아요. 예. 89년생이 이제 뭐 김지석, 강동윤 뭐 이런 네.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중일을 대표하는 89년생들이 지금 본선 32강에 다 있는데요. 어느새 벌써 김지석 선수가 이렇게 형님 그룹에 들어가게 됐어요. 뭐 김지석 선수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뭐 밝혔지만 곧 있으면 또 좋은 소식도 있고요. 네. 어깨가 무거울 때죠. 네. 여기서 이제 렌샤오 선수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상기 쪽을 뭔가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받았을 경우 혹시 백이 바로 중앙 쪽을 반격해 왔을 때 전투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좀 판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진행은 조금이라도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할 게 많은 장면인데요.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32강전 1회전 경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박정환 선수와 구자오 선수의 한중전입니다. 32강전 첫 번째 대국인데요. 자, 어떤 상황이었죠? 네, 지금 좌상 쪽에서 여기를 이제 붙이자 이렇게 나갔고 구자호 선수가 아마 이렇게 둬서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네. 넘어갈 확률이 높고 만약에 이제 끊어서 뭔가 전투가 펼쳐진다면은 백이 계속 이 선을 기어서 많이 이상해 보이지만 결국은 좌상 쪽이 지금 못 살아 있거든요. 사활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실리로만 본다면 흙을 가진 구자호 선수가 확실히 실리는 많고 박정환 선수는 계속해서 두텁게 그렇게 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묘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벌렸다고 해야 될지 씌웠다고 해야 될지 네. 일단은 어느 정도는 포위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를 흙이 뭐 날일자로 나가려고 해도 나와서 끊는 순간에 이게 다 촉촉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함부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구자호 선 생각은 사실 백이 막으려면 이렇게 둬서 막을 수는 있지만 이 모양 자체가 워낙 백이 좀
별로고 네. 이러고 한 칸 정도 뛰어서 자세를 잡으면은 중앙이 백이 깔끔하지 않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일단 밀고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두텁게 두고 있고요.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지금 좌상 쪽을 두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끝내기 단계에서 여기에 이제 돌이 오면은 좌상기 사활이 완벽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좌상기 같은 경우가 원래 사활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둬서 패예요. 패인데 치고 지금 뭐 패라고 보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만년패 같은 게 지금 남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어지면은 사실 상변이, 이게 상변 사활도 은근 찝찝하거든요, 흙이. 네.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는 아니지만 이쪽 언저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선수가 돼서 이렇게 맞게 된다면 결국 좌기 흙이 한 번 더 놔서 지켜야 되고 백이 전체적으로는 활발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손을 돌렸는데요. 아마 평범하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 평범하게 받게 되면 흙이 자연스럽게 하변 쪽에 오면서 하변 흙 모양이 좋아지면서 백에 이 쉬어갔던 돌들이 자연적으로 좀 견제가 되거든요. 중앙에 있는 돌들은 좀 살리고 싶어요. 네, 백의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생각되는 거는 좀 넓게 협공을 해서 3-3 들어오더라도 네. 그곳은 뭐 예를 들어 이런 네. 진행이라면은 여기 공간이 넓기 때문에 둘 수 있다, 이런 작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흙이 걸쳤을 때 백이 어떻게 받아둘까 굉장히 궁금한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붙이는 수가 나오네요. 저기는 제가 볼 때 이제 지나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은 네. 활용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 흙이 뭐 딱히 반발을 할 만한 수가 없어요. 여기 둬도 젖히면 이 진행은 백의 실리가 조금 괜찮거든요. 네. 이런 진행도 있고, 그냥 늘면은 아마 협공을 뭐 위던 아래던 협공을 할 때 이 교환이 조금이라도 활용이다. 그리고 여길 젖히고 젖힐 때 있게 되면 이것 역시 여기 교환이 활용이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독특한 실전적인 수법이 나오겠네요. 이 자리를 두고 여길 지키겠다는 뜻은 진짜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럼 압박을 할 네, 생각일까요? 여길 붙여놓고 네. 지금 이 자리를 둬서 실리도 어떻게 보면 확실히 빼앗기지 않고 이 두 점을 좀 공격하겠다, 이런 작전인데 자주 나오는 진행은 아닙니다. 보통 이랬을 때 이제 진행되는 수순이 흙이 여기를 붙여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진행이거든요. 글쎄요, 좌하기 쪽 실리는 지키긴 지켰는데 과연 백의 이 돌들이 흙을 공격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좀 잘못되면은 백이 그동안 그래도 흑에게 실리를 내어주면서 약간 쌓아놨던 두터움이 괜히 좌기가 흑이 두터워지면서 그냥 견제를 당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박정환 선수가 실리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보다는 좌기의 실리를 차지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 판단이 맞는지는 앞에 수순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 쪽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바둑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좌기 실리는 백이 아마 차지하면서 집의 균형은 굉장히 많이 따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가 흑이 백에게 실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네. 그만큼 흑이 두터워진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풀어져 왔던 포석의 양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바둑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선 백이 이렇게 두는 거랑 밀었네요. 밀어서 두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박정환 선수는 이제 선수로 이렇게 둔 다음에 다시 중앙 쪽을 자세를 잡으면서 두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자호 선수가 지금 바로 착점을 하지 않는 것은 네. 이렇게 두었을 때 뭐 다른 변화가 겁나서 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교환 자체가 혹시 조금 악수가 되지 않을까, 혹시 그냥 젖혀서 진행된다면은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뒤쪽을 끊어서 사석 작전으로 중앙 쪽을 두텁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법입니다. 앞으로 어떤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좌하 쪽에서 두 선수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찌됐든 백이 실리의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출 것 같아요. 박정환 네. 선수가 좌 쪽을 정말 뭐 노골적으로 여기만큼은 내가 지킬 거야 라는 듯하게 지금 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실리는 백이 가져가고, 다만 흑은 어느 정도의 두터움은 흑이 가져갈 수 있겠죠. 구자호 선수 끊어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끊어서 두는 게 혹시 집으로 손해라고 판단되면 네. 그냥 이렇게 둘 것인가. 이건 조금 아쉽지 않나요? 모양으로는 사실 아까 전에 끊어서 두는 게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단점이 뭐냐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얇아서 흑이 기분 나빠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늘었을 때는 사실 흑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늘었을 때 안 받으면 집으로 굉장히 많이 지워지고, 만약에 이 자리 늘었을 때 백이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백이 여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 일선까지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랑 이제 이거랑 놓고 비교해 보시면은 중앙 쪽은 흙이 이게 나아요. 좀 더 깔끔한데. 근데 지금은 여기 늘어봤자 당연히 후수예요. 뭐 끝내기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두텀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맛은 나쁘더라도 일단은 좀 견딘 이후에 나중에 여기 느는 거에 이득을 가져갈 것이냐. 네. 아, 그냥 젖혔어요. 한참 고민을 했는데 네, 끊으러 가진 않네요. 나중에 하변 쪽에 이제 그 끝내기 네. 그곳에서 좀 더 이득을 보고 싶다 이런 수법이고, 백이 여기서 이 자리를 끊어가면은 이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곳까지 다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가 나도 굉장히 쉽게 수가 나요. 이거는 곤란하죠. 백은 귀를 좀 더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호구로 둘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귀를 지켜야 합니다. 흑이 이제 자기를 어딘가 이제 지킬 텐데, 백은 이 자리를 하나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백이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쌓으면서 뒀던 돌이 네. 좀 자기가 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르고 나오면은 오히려 돌과 돌이 갈라지면서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하나 이제 두텁게 막아 놓으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한 수네요. 그렇죠. 아까 상변이 진행될 때쯤에 흑이 그래도 선택을 한다면 흑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은 어떤가요? 아, 저는 지금도 제가 선택하라면 흑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흑을 그래도 가지고 두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뭐 박정환 선수가 당연히 실수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박정환 선수의 이제 선택한 가장 두텁게 둔 수 있잖아요. 여기를 붙이고 한 칸 뛰는 거. 이곳이 그래도 물론 두텁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두는 게 어땠을까. 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상변부터 좌상기 일대 이 변화가 개인적으로는 흑이 좀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하변 같은 경우는 뭐 서로 그냥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의 이제 모양을 놓고 만약 이제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흑이 조금 편하다와 그냥 뭐 누가 좋은지 전혀 모르겠다. 네. 뭐 이 정도로 좀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편하다는 그런 느낌은 잘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만만치 네. 않다와 그냥 저같이 그냥 흑을 자꾸 두려나 네. 그냥 이 정도. 딱 지금 AI가 얘기하는 저 그래프 정도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흙을 잡고 싶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좀 이유를 들자면, 백이 이제 확정가가 여기가 한 15집 좀 안 되고 이곳이 5집이 좀 안 돼요. 20집이 안 되고 여기가 한 5집이 좀 두터워서 확정가로는 백이 한 25집의 네. 중앙 이제 두터움인데, 흑은 확정가가 여기가 두 곳을 합쳐서 15은 조금 약해요. 이곳까지 20집이 조금 약한데 우하기까지 그래도 30집은 좀 강하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백은 25집, 흑은 30집이 강하고 백이 여기 이제 하나 지킨다고 보면은 네.
지키고 흑이 이런 자리에 오면서 집을 좀 차지하면서 이도를 이제 좀 노리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곳의 두터움과 나중에 이제 진행되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뭐 이런 데가 뭐 백이 돌이 와서 네. 여기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좀 운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곳에서 백이 운행을 좀 잘 둬야 되거든요. 그 두터움이 얼만큼의 역할을 해줄지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흙을 갖고 두고 싶다. 네, 그 정도 느낌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완벽한 두터움은 아니죠. 네. 백은 이 자리는 제가 볼 때 거의 무조건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안 지켜서 이곳을 뚫려서 이렇게 막 나오게 되면은 백이 처음에 뒀던 곳들이 두터움이 아니라 흙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네요. 네. 정말 백은 네. 이런 진행은 다 그냥 공배만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뭐 한 수의 가치 정도가 아니라 꼭 둬야 될 곳인데요. 아, 거길 젖혀요? 이거는 네. 아, 여길 젖혔어요? 집으로 그냥 두겠다는 건가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막는 네. 것이 아니라 다른 그렇다고 해도 집으로는 이득이긴 한데 네. 이 교환이 당연히 흙은 더 두터워졌거든요. 글쎄요, 하나만 해놓고 맞겠다. 아직은 뜻을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런데 이제 젖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집으로 이득을 다 보고 흙이 뛰어나와도 뭔가 여기 두 점을 굉장히 이제 작게 버리면은 집으로 뭐 이득 본 다음에 큰 곳을 갔기 때문에 둘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여기의 가치는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흙의 돌을 특히나 이렇게 둬서 연결시켜 주면은 문제가 이곳이 원래 나중에 조금 집으로 흙집을 줄일 수도 있고 노릴 수도 있고 이런 기회 사활인데 그게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나 더 미는 것은 이상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는 박정환 선수가 완벽하게 연결시켜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집으로 이득이라고 본 것 같고 이것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좌상기 쪽에 이제 지금 보여줬던 박정환 선수의 그 수법과 작전은 오늘 봐도 실리를 조금 흑에게 주더라도 네. 굉장히 두텁게 두겠구나 싶었는데 좌상 쪽과 좌 쪽은 작전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또 집으로 예. 갔어요. 여길 붙이고 네. 이렇게 둔 것은 집으로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 집으로 조금 따라가고 두텀을 내어줄지언정 네. 집으로 좀 따라가자라는 수법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에 열버졌는데요. 그렇죠. 왠지 모르게 좀 백이 바쁜 느낌이네요. 일단 하변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보통 이런 데 이제 붙이고 이렇게 다가가면은 공격을 하려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드는 수법이잖아요. 근데 흙이 두터워지고 나니까 이거 애가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는 조금 이상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백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막는 거는 네. 너무나도 둬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길 뒀을 때 이제 흑이 뭐 하변 쪽을 다가오면서 공격을 할지 아니면 우변 쪽을 다가가면서 우변의 집을 차지할지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환 선수가 이제 구자호 선수에게 가장 최근에 둔 바둑에서 100번으로 정말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너무나도 좋은 내용으로 쉽게 완승을 거둔 적이 있어서 네. 저는 초반 부분은 사실 한 번 졌을 때도 초반 중반은 계속 좋았거든요.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박정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노련미로 이렇게 좀 앞서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바둑은 아주 지금 만만치 않게 네.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하나만 교환해 두고 중앙을 막았고요. 흑은 또 백이 밀지 않은 곳을 바로 막네요. 흑은 여기 돌과 이 돌이 연결해 있는 것이 네.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은 선수를 뽑아서 우변 쪽을 두는 것이 집으로는 가장 커 보입니다. AI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금의 수는 조금 발이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막간수가 마음에 안 드나요? 참고로 AI 참고도는 여기를 다가가는 수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하변 쪽을 두거나 네. 이곳을 다가가거나가 이제 일감으로 생각이 됐었거든요. 백은 뭐 계속해서 좌변 쪽을 두기보다는 역시 우변 쪽이 집으로는 가장 커 보입니다. 근데 그냥 두 칸을 두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이런 데를 이제 붙여서 뭔가 좀 활용하듯이 두는 것이 좀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두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아마 전체적인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고 있을 텐데요. 굉장히 장기전이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네. 서로 뭐 어디가 크게 공격당할 돌이 있지도 않고 집의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 뒀는지 안 보이지만 느낌상 이쪽 둔 것 같거든요. 만약 이곳을 뒀다라면은 젖혀서 뒀을 거예요, 여기를. 계속 좌변 처리를 하네요. 아니요, 이거는 선수라고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받는다면 여기를 붙여서 흑돌이 어디가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단되면서 여기 돌 잡히는 게 이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구자호 선수가 손 빼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네. 막았다면 막았다는 건 연결하겠다는 뜻인데 이것도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막아놓고 여기서 다른 곳 가는 건 좀 이상하군요. 그렇죠. (32강전) 1회전 박정환 선수와 구자호 선수의 대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대국 뭐 이제부터라고 봐야겠죠? 네, 박정환 선수와 구자호 선수의 바둑도 이제 중반전 이제 막 시작했다 생각이 되고 네. 바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되고
김지석 선수 좀 국면이 험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둑은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네. 김지석 선수도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박정환 선수도 그렇고 김지석 선수도 그렇고 중반전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네. 이제부터가 승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더 흥미진진한 진행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32강전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